네, 이제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드래프트 픽에 대해서 살펴볼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전에 앞에 이제 공이 사라졌어요. 네. 네. 뭐 한 가지 이제 공지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아마 저희 그 방송을 유튜브로 봐주시는 분들께서는 좀 최근에 이제 변화를 한 가지 좀 느끼셨을 거예요. 네. 저희가 지금 이 촬영하는 스튜디오 뒤에 이제 크로마 천이 좀 생기면서 저희가 이제 뒤에 요 크로마 키를 파서 좀 현장감 있게 뒤에 이제 그 선수들이나 뭐 팀 로고 같은 이제 사진도 좀 넣어서 네. 그렇게 좀 보시는 입장에서 좀 심심하지 않게 그렇게 좀 꾸며봤어요. 네. 그래서 그 평소에 이제 팟빵 오디오로 들으셨던 분들도 한번 유튜브를 키셔서 한번 저희 방송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몇몇 분이 이제 초록색 천으로 바뀐 걸 재빠르게 캐치를 하시고 크로마키 배경이면 뭔가 사진이나 이런 분들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을 주셨고 류재경 PD가 또 곧버럭을 찾아내가지고 사진을 잘 넣었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뭐 팬분들이 먼저 얘기하시기 전에 네. 제가 좀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또 먹고 사니즘이잖아요. 이게 본업이 또 있다 보니까 어쨌든 이걸 하면서 좀 하기가 또 쉽지 않았을 거라고 제가 대신 변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이제 재미있게 네, 듣고 보실 수 있게 조금 더 뭐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드래프트 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븐스가 이번 드래프트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의 정규리그에서 굉장히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레이븐스인데 네. 사실 플레이오프에서 좀 2% 부족한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이번 드래프트에서 무려 9명의 선수를 뽑으면서 네. 뭐 이제 그 빈 2%를 이제 채우기 위해 좀 노력을 했고 그 3라운드 이내 픽이 무려 6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뭐 이 좀 순도 높은 픽들을 잘 사용해서 좋은 선수들을 많이 뽑았습니다. 네. 아직 뭐 이 선수들이 이제 NFL 리그에 들어와서 뛰어봐야 이 선수가 좋은 선수인지 아닌 선수인지 옥석이 좀 가려지겠지만 현재까지 드래프트만 놓고 봤을 때 이번 드래프트 시장에 강력한 우승 후보를 뽑자고 한다면 뭐 하나는 분명히 볼티모어의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한 명씩 좀 선수들의 면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살펴볼 선수가 이제 1라운드 28번에 지명이 된 패트릭 퀸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이제 LSU 출신의 라인베커가 되겠고요. 이 선수 이제 고교 시절 야구와 풋볼 모두 이제 선발로 출장할 만큼 뭐 운동 신경은 발군이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구에서는 이제 리드오프 좌익수로 나와서 3할 8푼의 타율을 기록했다고 하고요. 풋볼에서는 이제 어린 시절부터 러닝백으로 주로 뛰다가 고등학교에 오면서 라인베커를 보기 시작했다고 해요. 사실 저희가 앞서 1라운드 그 리뷰를 해드릴 때 이 선수를 이제 레이 루이스 주니어가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라인베커 치고는 좀 피지컬이나 사이즈가 좀 이제 딸리는 편이지만 뭐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좀 많은 장점을 가진 그런 선수고 이 레이븐스의 뭐 몇 안 되는 이제 약점 포지션 중에 하나가 이 라인베커였거든요. 네. 그래서 자신들의 1라운드 픽을 아주 적절한 곳에 좀 사용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선수의 장점은 역시나 스피드인데요. 소위 말하는 이제 미친 스피드를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좌우로 넓은 수비 범위가 또 굉장히 좋은 선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유연성과 함께 뛰어난 운동 능력, 거기다가 이제 뛰어난 풋볼 IQ까지 뭐 거의 완전체 라인베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대 풋볼에서 라인베커에게 이제 강조되는 그런 능력들을 잘 갖추고 있는 선수죠. 네. 뭐 첫 경기부터 아마 이제 선발로 출장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는데 LSU에서는 이제 2018 시즌까지 데빈 화이트 선수에 가려져서 선발로 뛰지 못하다가 단 한 시즌밖에 이제 선발로 뛰지 못했었는데 레이븐스는 이제 D라인이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이번에 이제 칼라이스 캠벨도 데려왔고 여러 가지 보강을 한 이제 볼티모어 레이븐스이기 때문에 이 강력한 라인 안에서 이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많았습니다. 그 클램슨과의 이제 대학 챔피언십 게임에서 이제 수비 MVP를 수상하기도 했으니까 뭐 레이븐스 팬들 입장에서는 뭐 제2의 레이 루이스를 좀 맞을 준비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1라운드 28번에 지명이 됐던 패트릭 퀸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2라운드 55번에 지명된 제키 도빈스 선수인데요. 이 선수 이제 오하이오 스테이트 출신의 러닝백 선수입니다. 본명은 이제 제이 케일린 도빈스, 그래서 줄여서 JK 도빈스고요. 거의 뭐 JK 하니까 또
본인 별명이잖아요. 뭐 저도 이제 회사에서 네. 이름 때문에 네. 뭐 JK라고 불리기는 하는데 네. 또 이렇게 비슷한 이름을 가진 선수를 보니까 또 네. 반갑네요. 예. 고교 시절 2학년 때부터 이제 러닝백으로 뛰기 시작했는데 사실 러닝백으로 시작한 게 굉장히 늦은 나이였음에도 좋은 기량을 보여줬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시니어 시즌 개막전에서 정강이가 골절이 됐는데 그럼에도 이 선수가 포스타 유망주로 평가를 받았으니까 이 선수가 보여준 퍼포먼스가 그만큼 대단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선수는 이제 모든 메이저 프로그램에서 진학 제안을 다 받았습니다. 장학금 제안을 모두 받았던 선수였고 원래는 이제 알라베마나 텍사스, 오클라호마 쪽으로 진학을 하고 싶어 했었는데 이즈케일 엘리어 선수가 이제 오하이오 스테이트에서 보여준 어떤 발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 오하이오 스테이트로 가야겠다 이렇게 좀 결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하이오 스테이트에 와서도 뭐 그 성장세가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빅텐 컨퍼런스를 뭐 씹어먹고 왔다 해도 뭐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네. 이제 스탯을 좀 살펴보면 17시즌에 1,400야드 이상의 러싱 야드를 기록했고 7개의 네. 터치다운 그리고 18시즌에 1,000 플러스 야드와 10개의 터치다운 네. 그리고 19시즌에 무려 2,003 러싱 야드와 21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네. 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2019 시즌에 기록했던 기록이 이 오하이오 스테이트의 싱글 시즌 러싱 야드 신기록이라 그래요. 거기다가 이제 이 당시에 올 빅텐에 선정이 됐고 러닝백으로서 이제 굉장히 높은 이 투표 순위 하이즈만 투표에 무려 6위에도 랭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하이오 스테이트 출신 러닝백 앞서 이제 이즈키엘 엘리엇이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첫 3년 동안 모두 1,000 플러스 러싱 야드를 기록한 것도 최초였다고 하니까 예. 이 기록 역시 이제 엘리엇도 해내지 못한 걸 이제 도빈스가 해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죠. 네. 이 선수에 대한 평가를 한 문장으로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갖고 와봤는데 프로게임을 위해서 만들어진 선수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NFL 레벨에서도 바로 통할 수 있는 선수다 이런 평가라고 봐야겠어요. 예. 어찌됐든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 기대를 받고 있는지 보여주는 그런 프레이즈인 것 같습니다. 이 선수의 이제 대학 시절의 그 활약상 중에 이제 한 경기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 네. 그 19시즌 대학 풋볼 챔피언십 4강전 그 클램슨과의 경기였어요. 근데 이 도빈스가 전반에 이제 맹활약을 펼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아쉽게도 이 쿼터 막판에 이제 발목 부상을 당하면서 이 도빈스의 부상이 어떤 경기 양상을 한꺼번에 바꾸는 좀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예. 이 도빈스의 기록을 살펴보면 전반에 단 9번의 캐리로 142야드와 1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이제 오하이오 스테이트가 앞서 나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상 이후에 도빈스가 뭐 부상을 참고 뭐 후반에도 이제 출전을 하기는 했지만 결국 그 부상의 여파 때문에 32야드밖에 후반에 기록하지 못했어요. 네. 그러면서 팀도 결국 역전패를 당하면서 이제 결승 진출에 실패를 했었습니다. 예. 근데 어찌됐든 이 대학 시절에 마무리가 좀 좋지는 않았던 J.K. 도빈스였는데 볼티모어라는 팀은 어쨌든 러싱에 좀 무게감이 실려 있는 팀이고 기존의 러싱 자원이 강하기 때문에 이 선수가 들어왔을 때 사실 부담 없이 좀 리그에 적응을 할 수 있는 팀이기도 해요. 뭐 볼티모어와 이제 도빈스의 궁합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네. 한 전문가가 이런 문장을 썼더라고요. The rich get richer. 그러니까 이미 러싱 공격 자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볼티모어인데 또 하나의 이제 무기를 추가했다.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좀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신들의 강점을 더 강화하기 위한 선택을 했던 레이븐스인데 지난 시즌 이제 레이븐스의 러싱 공격을 좀 살펴보면 뭐 일단 라마 잭슨 이제 단일 시즌 쿼터백 최다 러싱 야드를 기록을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러닝백 마크 잉그램이 1000야드 이상 그다음에 거스 에드워즈가 700야드 이상을 해주면서 화려한 러닝백 진용을 갖추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마크 잉그램도 30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뭐 5년 10년 이렇게 팀의 주전 러닝백으로 활약할 수 있을지는 사실 좀 미지수거든요. 예. 그래서 레이븐스는 좀 젊은 넘버원 러닝백감을 뽑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마크 잉그램 선수도 여전히 건재를 하고 있고 뭐 거스 에드워즈 선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과잉 투자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제 냉정하게 놓고 봤을 땐 꼭 필요해서 뽑은 픽이라기보다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픽이 이제 순서가 왔을 때 거기서 뽑을 수 있는 선수 중에 제일 좋은 선수가 이 J.K. 도빈스 선수였다라고 보는 시선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선수의 가치를 중점적으로 네. 보고
이제 좀 뽑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음. 그 레이븐스의 그 공격 스킴과도 좀 잘 어울린다는 평가예요. 예. 뭐 일반적으로 사실 러싱 공격은 이제 쿼터백이 그 센터와 가까이 붙어서 이 언더 센터 상황에서 이렇게 러닝백이 공을 넘겨주고 이제 진행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근데 이제 레이븐스는 좀 독특하게도 그 샷건이나 피스톨 포메이션에서 이제 라마 잭슨이나 마크 잉그램이 이제 러싱 공격을 시도하는 비율이 높았던 팀인데 네. 이 J.K. 도빈스도 오하이오 스테이트에서 그런 비슷한 스킴에서 러싱 공격을 시도한 비율이 굉장히 높았던 선수라고 해요. 예. 그래서 사실 이런 스킴에 대한 어떤 궁합 이런 것도 좀 잘 맞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찌됐든 이제 50번이 넘어간 픽에서 J.K. 도빈스를 뽑을 수 있었다. 이건 이제 볼티모어로서도 굉장히 좀 스틸 픽이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라마 잭슨과 마크 잉그램 듀오만으로도 네. NFL의 31개 팀들이 좀 골머리를 앓았잖아요. 네. 19시즌에. 근데 여기에 도빈스까지 추가가 됐으니까 다른 팀들에게는 좀 더 공포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J.K. 도빈스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3라운드 71번에 지명된 저스틴 메더비케 선수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수는 이제 텍사스 A&M 출신의 디펜시브 태클인데요. 이 선수가 자란 곳이 이제 댈러스 북쪽에 있는 맥키니라는 동네라고 해요. 이 동네에서 자라면서 이제 고등학교 시절 디펜시브 엔드 그리고 디펜시브 태클을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D라인에 쭉 서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포스타 디펜시브 엔드 유망주로 평가를 받으면서 30개가 넘는 학교에서 장학금 제안을 받았고 고민 끝에 이제 텍사스 A&M으로 진학을 했다고 해요. 2016년도 이제 진학 당시에 텍사스 A&M의 이 드래프트 클래스에서 전교 1등으로 이제 입학을 했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선수가 텍사스 지역에서 얼마나 이제 유망주였냐면 그 동네 우체국 직원들이 이 선수가 어떤 대학을 갈지를 두고 자기들끼리 내기를 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고등학생 선수였지만 그만큼 지역 내에서 모두가 알만한 그런 유망한 선수였다. 뭐 그런 이제 증거가 되는 거겠죠. 네. 더군다나 이제 텍사스라는 동네가 굉장히 학교도 많고 일단 주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그런 만큼 이제 학교도 많고 그 속해 있는 이제 선수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주목을 받았다는 건 이 선수가 그만큼 특별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3라운드 71번으로 뽑히기는 했지만 그 드래프트 전문가로 잘 알려진 그 멜 카이퍼 씨가 네. 그 캐롤라이나에 뽑힌 데릭 브라운 그리고 샌프란시스코가 뽑은 제이본 킨노 다음으로 이제 패스러셔로서 좀 업사이드가 큰 선수로 평가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두 선수는 모두 1라운드에 뽑힌 선수였고 이 저스틴 선수는 3라운드에 뽑힌 선수란 말이죠. 예. 그래서 그 앞서 뽑힌 두 선수에 좀 상응하는 그런 포텐셜을 터트려 준다고 하면 레이븐스로서는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이 선수가 이제 3라운드까지 내려오긴 했지만 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다른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것처럼 굉장히 좋은 선수고 한 전문가가 이 선수의 이제 3라운드 픽을 보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An absolute freaking steal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와, 걔 미친 스틸 픽이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가 되겠죠. 욕 나올 정도로 네. 스틸픽이다 이렇게 뭐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왜냐면 이제 이 선수가 보통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을 때 2라운드 언저리에 좀 뽑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3라운드까지 이 선수가 내려온 부분은 뭐 성격적인 부분에 있다라는 뭐 평가들이 있었는데 뭐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뭐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깊이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겠지만 어쨌든 이 선수가 3라운드에 뽑힌 건 굉장히 좋은 픽이고 뭐 칼라이스 캠벨 그리고 데릭 울프 뭐 이런 여러 베테랑들 옆에서 NFL에 적응할 기간을 가지면서 좀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레이븐스의 디펜시브 라인이 칼라이스 캠벨 때문에 또 한층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나이가 많은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조금 걸리는 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저스틴 선수가 뭐 당장은 좀 로테이션 멤버로 활약할 가능성이 높지만 장기적인 이제 세대 교체 자원으로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저스틴 메더비케 선수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라운드 92번 데빈 듀버네이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 선수는 이제 텍사스 출신의 와이드 리시버 선수가 되겠습니다. 텍사스 대학을 나왔는데 원래 이제 태어난 동네가 텍사스라고 해요. 나고 자란 동네가 텍사스였고
풋볼과 육상을 병행을 했다고 하는데 육상에서는 이제 100m 10.27에 뛸 정도로 빠른 스피드를 보유하고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 기록이 전미 3등이었다 그래요. 네, 그만큼 이제 빠른 스피드를 보유하고 있는 선수가 되겠고 고등학교 졸업을 할 때쯤에는 이제 4스타 와이드 리시버 유망주로 평가를 받았었는데 전국에서는 이제 5위로 꼽히는 와이드 리시버, 텍사스 주 내에서는 포지션 관계없이 이 선수가 1등이었다고 해요. 이 선수는 이제 여러 대학에 이제 진학 제안을 받았었는데 이 선수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형이 이제 도노반 두버네인데 이 쌍둥이 형과 같이 뛰고 싶어서 원래는 이제 베일러 대학에 진학을 하기로 돼 있었다고 해요. 근데 갑자기 입학을 이제 3일 앞두고 감독이었던 아트 브릴레스가 성추행 스캔들에 휩싸이면서 이 장학금 제안이 취소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장학금이 다시 날아가면서 이 쌍둥이 형제가 다시 이 장학금 오퍼를 받기 시작했고 결국 이제 텍사스로 진학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쌍둥이 형 도노반은 이제 대학에서 한 해를 더 뛰고 이제 NFL에 나올 계획으로 전학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아무튼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초특급 유망주로 이제 평가가 됐던 이제 데빈 네. 디버나이였는데 사실 대학 생활 초반에는 조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 선수의 첫 3년 누적 기록을 보면 1082 리시빙 야드에 7개의 터치다운. 사실 3년 누적 기록이라고 하면 좀 별 볼 일 없다고 해도 크게 네.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19시즌에는 그 단 한 시즌 만에 1386 리시빙 야드와 10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결국 좀 알을 깨고 나온 모습을 보여줬고 이제 그 기록 덕에 이제 3라운드 92번에 이제 레이븐스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이 선수는 이제 외가 쪽이 좀 풋볼로 유명한데요. 외삼촌 켈빈이라는 이제 이름을 가진 외삼촌이 있는데 메이저리그에서 이제 5시즌을 뛴 야구 선수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외삼촌인 케빈이 예전에 텍사스 A&M에서 이제 쿼터백을 했다고 하고요. 사실 이 두 명의 외삼촌보다도 이 선수는 사촌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오클라호마의 이제 쿼터백이었고 2018 시즌 하이즈먼 위너, 이제 대충 좀 감이 오시죠? 2019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1번으로 뽑혔던 카일러 머리 선수가 이 선수의 사촌이라 그래요. 어쨌든 이제 이 선수에 대한 평가를 좀 보면 라우트를 좀 더 정교하게 타야 되고 아마도 이제 슬롯 리시버만 가능한 와이드 리시버일지도 모르겠지만 키에 비해 피지컬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야데프트 캐치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좋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레이븐스의 기존 리시버들과 좀 궁합을 맞춰보면 네. 지난 시즌에 신인으로 데뷔했던 마키스 브라운이라는 딥스렛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데빈 듀버나이가 넘버 2 리시버로서 이제 슬롯에서 좀 활약을 해준다면 이 마키스 브라운과 좀 좋은 원투 펀치가 되지 않을까 싶고 네. 사실 지난 시즌 레이븐스가 이제 러싱 공격을 위주로 하면서 패싱 공격의 비중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점들을 감안하더라도 팀 내 리시빙 리더가 그 타이트엔드인 마크 앤드류스의 850야드였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1000 리시빙 야드를 기록한 선수가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렇죠. 사실 마키스 브라운도 600야드가 되지 않았으니까 빅플레이들은 이제 좀 종종 만들어냈지만 어떤 꾸준함은 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데빈 듀버나이 선수가 좀 꾸준한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 선수가 이제 와이드 리시버로서 이 라마 잭슨 선수에게 안전장치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픽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데빈 두버네이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또 하나의 3라운드 픽. 3라운드 픽 진짜 많죠. 세 번째 3라운드 픽입니다. 전체 98번에 지명된 말릭 해리슨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수는 이제 오하이오 스테이트 출신의 라인베커 선수가 되겠고요. 고등학교 시절에는 농구랑 풋볼, 육상에서 두각을 드러냈다고 해요. 월넛 리치라는 학교를 다녔었는데 농구에서는 평균 14득점 10개 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또 학교를 1972년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주 토너먼트 챔피언십에 올려놨다 그래요. 저도 이 선수가 농구하는 영상을 하나 짧게 봤는데 네. 그 동료를 세워놓고 그 동료를 뛰어넘어서 덩크를 성공시킨 영상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SNS에서 화제가 됐다고 하는데 그만큼 점프력, 그다음에 운동 능력을 갖춘 선수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풋볼에서는 이제 듀얼 스렛형 쿼터백으로 뛰었었고 수비에서는 이제 세이프티를 봤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대학
대학을 진학을 했는데 대학 때는 이제 리시버가 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근데 리시버가 되고 싶었었는데 대부분의 대학들이 타이트엔드나 라인베커로 이제 리크루트를 하기를 원했다고 해요. 이게 대다수의 학교들이 이제 타이트엔드로 이제 리크루트를 하려고 하고 있었고 오하이오 스테이트는 이제 너 집도 가깝고 우리가 라인베커도 시켜줄게. 학교 올래?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이제 오하이오 스테이트에 진학을 했다고 하고요. 이 선수는 이제 또 피지컬이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라인베커 중에서도 체격이 굉장히 크다는 평가고 네. 그래서 이 런 디펜스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다는 이제 얘기가 있어요. 예. 그리고 컴바인 기록을 좀 살펴보니까 그 라인베커 포지션 중에서는 그 3콘 드릴 기록이 가장 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6.83초 정도의 이제 3콘 드릴을 해내는 등 뭐 뛰어난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이 대학 최고의 런블라커로 손꼽혔던 선수였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패스 커버리지는 조금 약하다라는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상대 러싱이 예상되는 다운이나 아니면 이제 스페셜 팀에서만 좀 중용이 될 거라는 그런 예상들이 있더라고요. 네. 어찌됐든 이 선수가 오면서 이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수비진이 한층 더 짜임새 있고 탄탄해졌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1라운드에 이제 뽑았던 패트릭 퀸이 이제 스피드를 바탕으로 좀 커버리지 능력이 뛰어난 라인베커였잖아요. 그래서 이 말렉 해리슨과 좀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좀 좋은 콤비가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말릭 해리슨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3라운드 픽이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 더 있어요. 네 번째 3라운드 픽 전체 106번에 지명된 타이리 필립스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이제 미시시피 스테이트 출신의 오펜시브 태클인데요. 원래는 이제 중학교 시절까지 풋볼을 했었다가 농구를 하려고 풋볼을 그만뒀었다 그래요. 그러고 이제 고등학교 주니어 시즌 때 다시 풋볼로 복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공백이 꽤 있었던 선수였는데 돌아와서는 이제 오펜시브 태클로 이 포지션을 잡고 이 풋볼에 복귀를 했고요. 늦게 풋볼로 돌아온 탓에 이 유망주 평가 시스템에선 단 하나의 별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FCS 레벨의 굉장히 그 중에서도 좀 중간 이하의 팀들 그런 팀들에게만 이제 장학금 제한이 왔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선수는 이 커뮤니티 칼리지를 가기로 결정을 했다고 해요. 이스트 미시시피 커뮤니티 칼리지를 다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미시시피 스테이트로 편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스트 미시시피 커뮤니티 컬리지 하니까 네. 혹시 이 학교 이름을 들어보신 팬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 최근에 넷플릭스에 더 레스트 찬스 대학이라는 맞아요. 네. 이제 이름의 그 다큐멘터리죠. 한글로 적혀 있어요. 라스트 찬스 대학 네. 이렇게 적혀 있죠. 이게 이제 전문대 풋볼팀의 어떤 생활을 다룬 다큐인데 네, 꼴통 친구들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다큐에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했던 학교가 이 이스트 미시시피 커뮤니티 컬리지입니다. 그래서 이 타이리 필립스의 모습도 그 다큐에서 이제 만나볼 수 있었어요. 예. 이 선수에 대한 이제 평가를 좀 보면 이 선수는 일단 피지컬이 굉장히 좋습니다. 196cm에 156kg의 거구고요. 특히나 이제 그 중에서도 하체가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그 신체를 바탕으로 한 기량이 이 런 게임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라는 평가가 있었고요. 다만 이제 풋볼 공백기 이후에 풋볼 했던 기간이 굉장히 짧고 더군다나 이제 FBS에서 선발로 뛰었던 건 단 한 시즌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선수의 기량을 뭐 정확하게 좀 평가하기 어렵지 않나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검증에 대한 이슈가 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네. 그 앞서 대학 때 이제 오펜시브 태클로 주로 뛰었다고는 해주셨지만 이 볼티모어 레이븐스는 이 타이리 필립스를 오펜시브 가드 포지션으로 뽑았다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레이븐스의 지금 상황을 보면 그 리그 최정상급의 이제 가드였던 마샬 얀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허스트라는 기존에 있던 선수까지 방출하면서 이번 드래프트에서 좀 오펜시브 가드 포지션에 대한 보강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레이븐스는 필립스가 자신들의 러싱 게임을 위한 자원으로 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네. 이 3라운드에 뽑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뭐 당장 마샬 얀다의 공백을 메우긴 쉽지 않겠지만 이 선수가 또 리그에 잘 적응해서 또 레이븐스의 런 게임에 도움을 준다고 하면 한층 더 또 런 게임이 강력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뭐 이 선수에 대한 좀 비하인드 스토리 재밌는 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고등학교 시절에 트럼펫과 피아노를 연주를 했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선수의 꿈은 풋볼팀에서 선수로 뛰는 게 아니라 풋볼팀의 마칭 밴드에 들어가는 게 이제 원래 꿈이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제 진짜 선수가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어렸을 때부터 좀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들을 도와주는 좀 착한 선수였다고 해요. 네. 그리고 대학에서도 작업 치료 관련 전공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어떤 좀 뭐 괴롭힘을 당하는 이제 아이들의 어떤 심리 상담을 해주는 뭐 이런 류의 전공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이 타이리 필립스의 이야기들을 좀 읽으면서 영화 좀 블라인드 사이드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펜시브 라인과 좀 잘 어울리는 선수인 것 같아요. 네, 어찌됐든 이제 타이리 필립스 선수가 원래는 이제 태클로 뛰었었지만 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가드로 포지션 변경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타이리 필립스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총 4명의 3라운드 지명자들을 다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4라운드로 넘어가는데요. 이제 벤 브레드슨 선수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143번에 지명이 된 미시건 출신의 이제 가드 선수인데요. 앞서 이제 타이리 필립스 선수에 이어서 또 가드 요원을 뽑았습니다. 이 선수는 이제 위스콘신의 하틀랜드라는 곳에서 자랐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위스콘신이 또 북부에 있는 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키에 좀 집중을 했다고 해요. 하키에 좀 관심이 많았는데 우리로 따지면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그러니까 이제 12살, 13살쯤에 풋볼을 시작을 했고 또 고등학교 가서는 합창단의 피아니스트 겸 보컬리스트였다고 해요. 굉장히 다재다능한 그런 선수였습니다. 풋볼에서는 이제 랩 태클을 봤었는데 2015 시즌에는 이 위스콘신의 게트레이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에 선정이 됐었고 주 최고의 오라인맨에게 주는 조 토마스 어워드도 수상을 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장래가 촉망되는 태클 자원이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포스타 오펜시브 태클 유망주로 선정이 됐었는데 그 드래프트 클래스 내에서는 전미 5위로 이제 랭크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스콘신주 내에서는 이 포지션에 관계없이 이 선수가 넘버원 플레이어였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굉장히 높은 기대를 받았던 선수였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위스콘신의 광팬으로 자라면서 위스콘신에 가고 싶어 했었는데 당시 이제 나이너스에서 잘리고 이 새롭게 감독으로 부임했던 짐 하바가 브래드슨을 이제 미시건 쪽으로 끌어왔고 그 덕에 이제 벤 브래드슨의 형이 이 잭 브래드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형이 이제 미시건 울버린즈에서 그 덕분에 야구를 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형은 야구를 하고 싶었고 동생은 풋볼을 하고 싶었는데 두 선수가 같은 대학에 원래 가고 싶어 했지만 위스콘신에는 이제 야구팀이 없어서 결국은 미시건으로 갔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교롭게도 그 존 하버 레이번스 감독과 그 짐 하버 현재 미시간 대학의 감독이 이제 친형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벤 브래드슨 선수의 활용법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서 그 동생에게 좀 많은 정보를 얻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존 하버 감독이 이 브래드슨 선수의 드래프트를 결정하지 않았을까 뭐 싶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이제 짐 하바 감독 밑에 있던 벤 브래드슨 선수가 존 하바 감독이 있는 볼티모어 레이븐스에 지명이 된 것은 굉장히 좀 재밌는 인연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이전에 2명의 케이스가 더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짐 하버 밑에 있던 그 미시건 대학 출신의 그 선수들이 존 하버의 이제 레이번스로 간 게 지금이 3번째인데 그 앞선 2 케이스가 이제 윌리 헨리 이게 16년 4라운드에 뽑혔던 선수고 네. 그다음에 17년 3라운드에 크리스 웜리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결국 두 선수 다 두각을 크게 나타내지는 못했고 결국 지금은 팀을 떠났거든요. 이 정도면 취업 사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짐 하버 감독의 어떤 정보통이 생각보다는 잘 안 통했다. 지금까지는 잘 안 통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벤 브래드슨 선수가 좀 짐 하버 감독이 좀 체면을 세워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이 벤 브래드슨 선수까지 실패를 한다. 그러면 조사 들어가야 돼요. 뭐 어쨌든 이제 이 선수에 대한 평가를 좀 얘기를 해보면 신체가 조금 둔하다 그래요. 근데 그건 단점인데 이 선수가 갖고 있는 풋볼에 대한 애정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남다르고 또
프로에서 뛸 만한 터프함과 파워를 가지고 있는 선수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4라운드에 뽑히기에는 어쨌든 괜찮은 픽이었다라는 평가들이 좀 있었고 한간에는 이 선수가 굉장히 저평가된 선수다. 뭐 4라운드에 뽑힌 것 치고는 굉장히 좋은 선수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9시즌 기록을 좀 살펴보면 450번 정도의 이제 패스 프로텍션 상황에서 단 한 번의 히트나 색도 허용하지 않았다고 해요. 예. 그래서 좀 이 패스 다운에서 좀 활용 가치가 높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 대학 4년 내내 전 경기에 출장을 했고 또 마지막 3년은 모두 선발 출전을 했어요. 예. 그래서 앞서 직전에 뽑혔던 타이리 필립스보다 뭐 실링은 조금 낮다는 평가지만 어떤 뭐 포지션에 대한 경험 그래서 좀 즉시 전력감을 활용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은 이 브래드슨 선수가 좀 한 수 위라는 평가입니다. 예. 거기다가 이 선수는 굉장히 또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래요. 뭐 그 제가 찾아본 기사의 표현에 의하면 포토그래픽 메모리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예. 이게 뭐 쉽게 얘기하면 그 뭐 어떤 단어로 이제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장이나 어떤 그림을 이제 한 장면으로 이제 눈으로 사진을 찍어서 그걸 통째로 외우는 어떤 뭐 기억 네. 뭐 그런 종류라고 말씀을 드려야 그러니까 될 것 쉽게 같아요.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한번 딱 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머릿속에 메모리로 남는다고 해요. 사실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로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 능력을 패트릭 마홈스 선수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벤 브레이드슨 선수도 이 레이븐스의 공격 스킴이 뭐 다른 팀보다 더 복잡하다는 이제 평가인데 그 레이븐스의 이제 플레이북들을 좀 빠르게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벤 브래드슨 선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5라운드로 넘어갑니다. 170번에 지명이 된 브로데릭 워싱턴 주니어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이제 텍사스 텍 출신의 디펜시브 태클인데요. 텍사스 동부의 이제 롱뷰라는 동네에서 자랐다고 해요. 네, 고등학교 시절에는 이제 오펜시브 태클로 뛰었었고 3스타 유망주로 평가를 받았었는데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오라인에서 뛰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럼에도 텍사스 텍이 이 디펜시브 태클로 이 선수를 영입을 했다고 해요. 그게 선수 본인의 좀 의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좀 본인이 디펜시브 라인맨으로 뛰고 싶었고 그다음에 이제 자신의 어떤 소망을 좀 이렇게 들어주기로 한 텍사스 텍 대학으로 좀 진학을 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네. 이 선수가 이제 텍사스 텍 시절에 이제 4명의 다른 디라인 코치 밑에서 이제 가르침을 받았고 그러면서 각각 다른 스킴과 각각 다른 어떤 위치에서 뛰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다 이런 게 좀 장점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워싱턴 선수는 런 디펜스 쪽에 조금 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는 평가고 네. 태클 능력이 좀 훌륭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컴바인에서도 사실 40야드 대시를 뛰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좀 스피드와 순발력에 대한 좀 검증이 아직 되지 않은 선수고 뭐 방향 전환이나 이런 어떤 순발력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미진한 점이 있다는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네. 뭐 플레이가 굉장히 단순하다라는 지적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라인전 특히 이제 보통 그 이전 투구 쉽게 말하면 이제 개싸움에 좀 비교를 많이 하는데 그만큼 좀 진흙탕 싸움에 좀 일가견이 있는 선수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는 사실 레이븐스가 공짜로 뽑은 선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5라운드 170번에서 이 워싱턴 선수가 뽑혔거든요. 네. 근데 이제 레이븐스가 이 픽을 갖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그 저스틴 터커의 이제 백업 키커였던 케어 배드빅이라는 선수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 선수를 그 미네소타에게 이 5라운드 170번 픽을 받고 팔았다 그래요. 사실 주전 키커도 아니고 네. 이 백업 키커를 5라운드에 팔았다는 건 정말 대박 장사죠. 아, 그렇죠. 네. 근데 이 배드빅 선수가 사실 바이킹스에 가서 좀 잘해줬으면 뭐 미네소타도 그렇게 아깝지 않았을 텐데 이 프리시즌에 워낙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19시즌 시작 전에 또 방출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사실 레이븐스로서는 뭐 없어도 되는 선수를 이제 팔아서 받은 픽이고 바이킹스는 사실 5라운드 픽을 주고서 결국 한 경기도 제대로 써먹지 못하고 그 픽을 이제 날렸다고 그렇게 봐야겠죠. 예. 그래서 뭐 봉인 김선달 네. 같은 대동강물 잘 네. 팔았네요. 장사를 잘했던 레이븐스가 그 대가로 얻은 픽으로 이 워싱턴 선수를 뽑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레이븐스가 이 키커를 팔고 받아온 픽으로 지명했던 브로데릭 워싱턴 주니어 선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6라운드 201번에 지명이 됐던 제임스 프로시에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이 텍사스에 있는 SMU라는 이제 학교를 나왔고요. 와이드 리시버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어린 시절에 댈러스에서 자랐고 디온 샌더스가 이제 설립한 트루스 풋볼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이제 어린 시절에 풋볼을 배웠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는 3스타 유망주로 평가를 받았었는데 뭐 여러 가지 파워5 프로그램의 장학금 제안을 받았습니다만 SMU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집이 가까워서. 진짜 집 가까운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이 선수도 이제 서태원과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네. 이 SMU가 사실 저도 좀 처음 들어본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뭐 팬분들이 많이 아실 만한 이 메인스트림에 드는 학교는 아니기는 한데 네. 또 찾아보다 보니까 임매뉴얼 샌더스 그리고 코틀랜드 서튼 같은 지금 NFL에서 굵직한 족적을 남긴 선수들이 또 이 SMU 대학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또 그런 뛰어난 선배 리시버들의 이제 뒤를 따라서 이 프로시에 선수도 좀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 선수에 대한 평가가 이제 캐칭 능력이 좋고 뒷볼을 잡는 데 일가견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이 선수가 임매뉴얼 샌더스가 세웠던 SMU의 리시빙 기록을 다 갈아치웠습니다. 뭐 리셉션, 뭐 리시빙 야드, 터치다운 이런 기록을 모두 다 갈아치운 선수가 되겠고 이 선수가 리시버 치고는 그렇게 큰 선수는 아니지만 슬롯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 기대되는 특히나 이제 슬롯에서는 실링이 굉장히 높은 그런 기대를 받고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뭐 앞서 이제 캐칭 능력이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 오델 베컴 주니어처럼 몸을 뒤틀면서 좀 그런 아크로바틱한 캐치에도 좀 능하다는 평가예요. 네. 그래서 뭐 좀 하이라이트성 필름들을 좀 만나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선수도 굉장히 저평가됐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 선수인데 어찌됐든 6라운드에서 뽑기에는 굉장히 좋은 픽이다라는 평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뭐 리시버로서 좀 성공을 하지 못하더라도 또 스페셜팀에서 리터너로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그 대학 시절에 19시즌에 펀트 리턴당 9.6야드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전체 그 시니어 선수들 중에서 탑5 안에 드는 성적이었다고 하니까 뭐 혹시 이 선수가 이제 공격팀에 그 자리가 없더라도 이 네. 스페셜팀에서도 좀 팀에 공헌할 수 있는 선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밥그릇은 하나 잡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제임스 프로시에 선수였습니다. 6라운드 201번에 지명됐던 선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선수인데요. 7라운드 219번에 지명됐던 지노 스톤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아이오와 출신의 세이프티인데 뭐 고등학교 시절에는 이제 뭐 농구 풋볼 육상 뭐 많은 선수들처럼 이 선수도 병행을 했던 선수였고요. 풋볼에서는 와이드 리시버, 쿼터백, 디펜시브 백을 이제 같이 왔었는데 고등학교의 팀 동료가 지금 콜츠에서 뛰고 있는 세이프티 말리 쿠커 그리고 이제 말리 쿠커의 동생인 마커스 후커 현재는 이제 오하이오 스테이트에서 뛰고 있다고 해요. 이 두 형제와 이제 같은 팀에서 고등학교 시절 뛰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레이븐스가 오프 시즌에 토니 제퍼슨을 방출을 했고 또 얼 토마스가 또 오프필드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서 뭐 좀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네. 뭐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심리적으로 좀 풋볼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총 맞을 뻔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좋은 컨디션을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좀 세이프티진의 뎁스를 추가해주기 위해서 이 지노 스톤 선수를 좀 뽑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선수는 이제 대학 진학할 때 3스타 세이프티 유망주로 평가가 됐었고 여러 이제 파워5 대학들의 관심은 있었지만 제한은 없었다. 그러면서 이제 FCS에 있는 학교들의 이제 제안들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그 중에 켄트 스테이트라는 학교를 선택해서 가려고 했다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사이닝데이 2주 전에 아이오와가 갑툭튀해서 이 선수를 집어왔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학 시절에는 이제 주로 스트롱 세이프티로 뛰었었는데 이 선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잔잔한 실수들을 하지 않는 굉장히 스마트한 선수다라는 평가들이 많았고 반면 이제 사이즈가 좀 작고 현재 운동 능력을 감안했을 땐 당장 선발로 뛰긴 좀 어려운 선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뭐 어쨌든 스페셜 팀에서 좀 일단은 활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좀 인상적인 기록을 하나 찾아온 게 17년 이후에 자신의 커버리지로 들어온 상대에게
퍼스트 다운을 허용한 게 단 9번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이게 대학 풋볼 전체에서 최소 1위 기록이라고 하니까 네. 뭐 이제 클래식한 스탯은 아니지만 음. 뭐 팬분들이 기대를 하셔도 좋을 만한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재밌는 게 있는데 이 선수가 대학 시절 인생 경기를 했던 경기가 바로 미시건 상대였다고 해요. 그 앞서 얘기했던 이제 짐 하버 감독이 있는 미시건 대학이죠. 그래서 아마 적장이었던 짐 하버 감독이 좀 인상적으로 봤다면 존 하버 감독에게 좀 추천을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짐 하버 감독이 뭐 이번 드래프트에서 영향을 준 픽이 한 2개 정도는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과연 이게 취업 사기가 아닐지는 일지 아닐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픽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저는 굉장히 좀 잘 뽑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필요했던 포지션 선수들도 잘 보강을 했고 또 선수 가치 면에서도 좀 좋은 선수들을 많이 뽑았어요. 예. 그래서 1라운드에 뽑았던 패트릭 퀸, 그다음에 2라운드에 제이키 도빈스 이런 선수들이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J.K. 도빈스가 기대되는 이유는 또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이제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드래프트 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NFC 북부지구 팀들에 대한 드래프트 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